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첫 강사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정도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제 생각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와 이제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희망이 있는 사회였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다음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더 발달하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희망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도대체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도전이 자꾸 부각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정도전을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이와 같은 어떤 생각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선을 세운 사람이 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입니다만은, 조선이 세운 어떤 군사적인 어떤 힘을 제공한 사람 이성계라면은 나라를 세운 머리,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는 정도전이 했습니다. 그럼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 새 나라를, 그 설계도를 그린 게 이제 조선경국전이에요. 조선경국전을 보게 되면은 조선경국전을 지어놨던 이념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책임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근데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느냐, 하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 하늘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고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백성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천명과 인심에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조선경국전의 가장 큰 어떤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천명과 인심에 따르는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 백성을 위한 국가다. 백성을 주인처럼 섬기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조선경국전의 표방하는 제일 중요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선경국전 맨 처음을 보면 말이죠,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맨 처음에 정보유예요. 정보유라는 거는, 보유라는 건 이제 왕의 자리를, 왕위를 갖다 보유라고 그래요. 보물보자 써가지고, 정자는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임금의 위치를 바르게 함, 이렇게 첫 챕터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역왈, 성인지 대보왈 위요, 천지지 대덕왈 생이요, 하이 수의왈 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주역을 얘기하는 거죠. 주역의 말씀을 말하기를, 성인의 대보, 위대한 사람의 큰 보물이 뭐냐, 그건 위다. 위라는 건 그 위치할 때 위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리예요, 자리. 그 성인이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게 왕이다. 천지의 대덕, 생이다. 만물이 자라는데 누구 덕으로 자라느냐, 천지의 그 힘으로 자란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게 대보, 큰 보물을 얻어가지고 뭐를 할 거냐, 하늘의 큰 덕, 만물을 살리는 큰 덕을 베푸는 거야말로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그럼 왕위를 지킬 것이냐, 인이다. 인이라는 게 이제 어지다는 뜻이잖아요. 어질다는 게 뭐냐, 어질다, 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어요. 주자의 해석에 의하면 애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천지의 그 덕을, 큰 덕을 받아가지고 만 백성을 살리는 거다. 신하가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쓴 거예요. 경국대전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경국대전은 나중에 성종대 가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조선경국전이 이제 계속 경제역적인 발전해서 성종대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그 헌법, 조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경국대전인데, 경국대전에는 왕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왕에 대한 조항이. 이미 그때 가면은 왕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신하가 할 수 없다. 왕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그 편집 자체가. 근데 조선경국전은 첫 구절에 왕이라는 게 어떤 존재가 된다 딱 얘기를 해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도전이 죽은 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피곤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하여튼 조선경국전은 맨 첫 부분에다가 왕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딱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럼 이런 그 백성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걸 좀 우리 찾아봐야 되는데, 한국 역사에서는 이런 어떤 그 사상이 가능했던 환경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도전이 살았던 고려 말의 그 위기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를 우리가 쭉 한번 보게 되면은 총 1918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1392년까지 간 나라입니다만은 고려사를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무신 정권이 들어선 시기까지를 이제 고려 전기라고 볼 수 있고, 고려 후기는 그 이후 시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고려를 보게 되면은 무신 정권이 들어서는 그 시기부터 디클라인되는 어떤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나라 이제 지배와 그걸 겪은 고려는 어떤 개혁적 과제를 가지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건 잠깐만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위기의 그 분야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너무 취약해졌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토지 제도가 붕괴된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국방 위기가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사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원나라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좀 복잡해졌고, 또 원나라 지배기에 소위 친원파가 생겨가지고요. 그 자기 딸을 갖다가 그 원나라 황제한테 원나라의 그 유력가들한테 첩으로 주거나 저거를 주면서 세력을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나라를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니까 왕이 정치를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제도가 그 당시 경제적인 쪽에서는 토지가 거의 유일한 이제 생산의 근거였는데, 이 토지제도가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근데 토지가 붕괴되면은 백성들이 일단 세금을 이제 너무 많이 걷으면 이제 생활이 붕괴가 되는데, 전통국가의 그 조세제도를 보면은 10분의 1세가 정당한 저스트한 제도예요. 근데 고려 말에는 이 토지제도가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백성들부터 한 7, 8 정도를 거뒀어요. 3 정도 가지고는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첫 번째 하는 게 일단 자녀를 파는 거예요. 자녀를 팔아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근거지를 떠나서 도둑이 이제 커지면 그게 이제 반란이 되는, 민중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략 고려 말 그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제도가 붕괴가 되니까 다 부자들이 이제 토지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가지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요. 국가가 세금이 없으니까 정규군이 없어졌어요. 정규군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군대가 없으니까 이제 왜구들이 40년 동안 완전히 전국을 다 유린했죠. 흥건적에 난 봤을 때 또 수도가 함락당하고, 또 거기다가 외교, 당시 원명 교체기였거든요.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될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언제 전쟁이 일어났느냐? 대륙에서 나라가 교체될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그런 시대에는 외교 관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때요. 외교를 잘해야 되는. 그래서 명으로 갈 거냐, 원으로 갈 거냐, 친명파, 친원파 이제 나뉜 게 이제 이런 국가의 장래를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동정벌과 이제 명나라와의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죠. 사실은요. 거기서 이제 유화제군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상의 위기인데요. 국가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군대라든지 행정체계만 가지고 국가를 갖다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그 질서들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만큼 중요한 기능적인 게 없어요, 사실. 고려도 기본적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국가의 어떤 영혼을 형성을 했습니다. 정신을 형성을 했는데, 근데 종교가 국가의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생산 집단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고려 말의 불교가 사실은 그런 어떤 나쁜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불교가 오히려 이제 국가의 어떤 정신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부담이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이냐, 이건 이제 볼 수 있는 국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의 문제, 토지 문제죠. 세 번째 국방 문제, 외교와 국방 문제, 안보 문제죠, 기본적으로. 네 번째는 이 영혼의 문제. 이 네 가지가 고려 말의 어떤 중요한 어떤 개혁의 시대적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시대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리학적 지식이 있는, 새롭게, 그다음에 성리학은 보편적 학문은 아니었어요. 막 새로 들어와서 이제 유행하는 학문이었어요. 그 학문을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따라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안양부터 시작해서 이재현, 그다음에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승인, 권근 이런 사람들, 윤소동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개혁들이 안 되고 시대의 과제가 계속 개혁이 지체가 되니까 성리학 자체 내에서 성리학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같이 해서 되느냐? 이성계랑 결합한 정도전이 결국 정몽준 사실은 이성계를 선택을 했죠.
근데 정몽주는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려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1391년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도전, 정몽주 같이 갔어요, 사실은 이성계하고. 1년 전에 사실은 정몽주가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뒤집으려고 하다가 죽고 이제 조선이 건국된 거죠. 그리고 이 성리학이 이제 혁신운동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혁신운동을 처음 정치운동화 시킨 사람이 이색이에요. 공민왕 16년에 성균관을 만들었는데 1367년이죠. 홍건적이 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성이 완전히 황폐화됐는데 성균관을 다시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색이 거기서 성리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리학 토론하면서 거기서 고려 말기의 개혁운동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개혁운동 집단이 거기서 성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선의 개혁자들이 나왔죠. 선도주자는 정몽주고요. 또 성리학은 굉장한 세상을 구하겠다는 열정에 불탔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옛날에 우리 대학 때 386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개혁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정도전 선비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천하의 근심이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다. 천하의 걱정은 다 자기가 지고 천하의 즐거움은 백성들이 다 즐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내가 그게 선비다. 그게 성리학자들이죠. 조선의 선비들이라는 게 인생관이 뭐냐? 수기치인이죠. 인격을 완성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평천하까지 이르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주에 말이죠. 그 유배를 가서 30살 좀 넘어서 유배를 가서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자기가 포모를 한번 잡았어요. 나주에 동정이라는 데다 말이에요. 동정이라는 데서 그 동류라는 데다가 사람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그 나주 사람들 전부 다 일장운시라는 거예요. 니들 나라에 보훈을 해라. 일장운시라는 딱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한 거죠. 근데 유배가 안 풀리고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동네 주민들이 술도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너무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도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잘해줄까? 내가 도대체 왜? 그래서 의식전환이 일어나요. 그동안 성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백성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반대.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백성들로부터 오는 거다. 나는 하나의 고용인에 불과하다. 의식전환이 일어나요. 성리학이 유배를 가서 반성을 한 거예요. 성리학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의무로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식의 전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혁명적 성리학으로 하죠. 그러면은 왕조라는 것도 뭐냐? 이거 뭐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으면 충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혁명을 하자. 그래서 이성계를 찾아가요. 여기에 보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는 자는 남의 책임을 맡아야 하고 남들의 만들어 놓은 의복을 입는 자는 남들의 근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를 부양하기 때문에 우리 의무로서 당연히 백성들을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생각이 나온 거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그런 국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일단 권력이 권력화되면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어요. 어떤 걸 만들었어요? 일단 권력을 나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나눠 견제하게 했잖아요, 서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첫째는 왕을 갖다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경연이죠. 하루에 3번씩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 경연이.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볼 때 왕위라든지 모든 관직은 다 하늘이 내린 거다. 그 백성이 천민이다. 관직 모든 것들은 하늘이 내린 거니까 왕위라든지 왕부터 시작 전부 다 하늘을 대신한 거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신하도 사실은 동일하다. 하늘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왕도 함부로 신하를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갔어요. 보면요. 왕은 정치를 왕 혼자 하면 안 된다. 많은 어진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공론화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 잘 얘기하는 소통이죠. 그 다음에 왕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하면 안 된다. 법을 딱 만들어서 법대로 해야 된다. 오늘날 그 헌정주의라는 게 그거죠.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경국대전을 만든 거예요. 왕권하고 재산권하고 언권을 나눴어요. 그래서 왕은 기본적으로 재상을 임명하는 데 그 권한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조선경국전에 얘기했어요. 총재는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왕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재상을 한 명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해야 된다. 또 간관론, 간관이라는 죄를 따로 둬가지고 왕 옆에 붙어가지고 밤낮 없이 왕을 비판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왕권,
그다음에 재상권, 기본적으로 행정이죠. 그다음에 원권, 비판권, 세 개로 조선 정치의 어떤 권력을 구성했습니다. 나눠가지고. 정도전은 혁명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색도 죽이라는 상소문을 써요. 이색이 스승이잖아요. 이색이 스승인데 이색을 죽이라는 상소문을 써요. 그다음에 공양왕이 왕답지 못하는 상소문을 써요. 그거는 스승과 왕을 갖다가 공격하는 거니까 폐륜이에요, 사실. 그 당시 저기로 볼 때는. 그러니까 개혁자가 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개혁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일반 사람들은 개혁을 할 때는 박수를 쳐요. 개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을 버려요. 그래서 저는 역사와 정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갭들이, 갭의 문제를 좀 깊이 이해해야 된다. 오늘날 정도전임 사실 뭐 재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현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좀 균형되게 좀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역사와 정치 구조를 좀 우리가 깊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